이제 화면이 조금 제대로 됐네요. 이 북미회담, 그 다음에 이어질 뭐 남북회담, 이거 뭐 필연적인 거죠. 서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한반도의 영내 안보 지형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겠느냐? 음, 우선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미국에는 두 가지 분위기가 있죠.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 북한하고 굳이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두 가지 분위기가 있는데 트럼프는 어쨌든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지금 북미 대화가 간절하게 필요한 상황이죠.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 의지와는 별개로 일본,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미국, 트럼프를 제외한 이 나머지 미국의 이제 조야들 북한과의 대화를 그렇게 희망하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시작한 게 이제 1년 2개월이 돼가죠. 그동안에 가장 다른 나라들에게 어필했던 부분이 대한민국은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는 부분, 특히 이것 때문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대하는 이 안보를 매개로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런 노력이 그동안에 뭐 노력할 필요 없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거의 사라지게 됐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서 음, 이것도 이만큼 올려놔야 되네요. 이 안보 독립이라고 하는 거, 이거 지금 미국의 우리가 뭐 수십 년 동안 사실상 뭐 종속국인 것처럼 안보를 의지를 해왔죠.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는데, 왜냐하면 대한민국보다 안보 상태가 취약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조차도 실제 자주국방 능력은 별개로 하더라도 타국에게 이렇게 안보를 의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안보 독립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게 됐다. 예전에는 우리가 요청을 하거나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거나 이런 관계였죠. 이 요청하고 요구는 좀 다르지 않아요? 요구한다. 내 권리를 네가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게 요구하는 거고요.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권리는 없는데 네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요청이 되겠죠. 우리나라하고 미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하고 일본, 우리나라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이 요청과 요구 사이 정도로 일단은 올라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단순하게 요구만 받고 뭐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강요를 받았죠. 버티는 것도 상당히 항상 버거웠었고 그런데 이제는
뭘 해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게 하는 게 아니라 니네 해야 되지 않아? 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권리다라고 요구까지는 아직 못하지만 그 중간 단계로 대한민국 지위가 격상이 됐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안보 협력 부분에서 일본하고 재설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 안보 부분에서 재설정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 지금 일본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 요구하는 것이 군수물자 지원 협정 이거를 체결하자.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아주 극렬하게 요구하고 있고 1주년 기자회견장에서도 일본 기자가 그 불만에 가득 찬 목소리로 다카이치 총리하고 그렇게 가까운데 왜 이런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치 자신들의 요구가 정당한데 한국이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당연한 요구를 받아들여야지. 근데 일본은 지금 마음이 좀 많이 급해요. 사실상 뭐 제국주의화를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제국주의화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2026년이잖아요. 일단은 한국이 확실하게 자기들하고 군사적으로 엮여져 있어야 중국하고 어떤 대응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좀 속이 편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산업 분야, 무역 분야 이런 데에서 부딪히는 거야. 경쟁 관계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 안보 관계에서조차 대한민국하고 부딪히게 된다면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본토를 떠난 지역에서 다른 사안에서 부딪히게 된다면 일본이 사실상 힘을 못 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게 참 복잡하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본하고 특정 사안에 부딪히게 되고 중국이 여기에 관여를 해서 우리의 편을 든다든지 또한 중국하고 일본이 부딪혔을 때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고 우리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중국 편에 섰을 때 일본은 상당히 곤란해지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대규모의 주일미군, 주한미군을 주둔을 시키고 있지만 어쨌든 본토는 멀리 떨어져 있고 뭐 괌이나 사이판, 하와이 등지에 전략기지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전쟁을 하지 않고 무력 시위 정도 서로의 힘으로 힘을 겨루는 외교나 이런 걸로 했을 때 한국의 위치는 예전의 한국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전의 한국과 우리가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뭘까?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전부터 이 궁금TV가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지금도 해소된 거는 아닌데 한 번은 상당히 불편할 것을 감수를 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부딪혀야 한다. 이 안보 부분, 그 다음에 국방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부딪혀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관계 설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공식 입장은 아직도 이 부분이 좀 많이 답답하긴 한데 저번에 가자지구를 가려고 했던 그 활동가들 같은 경우에 그 국무회의에서 참 기가 막힌 모습이 보였잖아요.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행태를 비판을 하는데 국정 안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대답조차도 쩔쩔매고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이제 그들의 머릿속에
이스라엘이 있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뒤에 미국이 있고 그 미국을 의식해서 이스라엘을 있는 그대로도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 대한민국은 어떤 특정 사안의 의견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연습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전혀. 그런데 그게 그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조금씩 깨지고는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이 관료사회, 특히나 외교 안보 라인에게 주입된 대한민국은 언제나 이를 키우지 말아야 되고, 또 대한민국은 언제나 조용히 상대방이 관용을 베풀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개념이 무척 강했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대표적인 부분, 일본과의 연관된 부분 중에 독도 해역이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어떤 분은 왜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 정책을 공격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주권 부분에서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독도 해역은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우리의 바다죠. 말 그대로. 부산 앞바다와 똑같은 거예요. 독도 해역이 다를 게 없어요. 아니 뭐 인천 앞바다하고 독도 해역하고 다른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달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독도 해역에서 어떤 탐사를 진행한다든지 해역 활동을 한다든지, 이 연구원들이 연구선을 타고 가서 그런 활동을 할 때 언제든지 등장하는 게 일본 자위대가 등장을 해요. 이 자위대 순시선이. 그 순시선 말 그대로 뭐 우리로 치면 경찰청 산하, 해양경찰청 산하, 경찰이죠. 해양경찰. 근데 우리의 주권 해역인데 순시선이 지들 마음대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들어와서 우리를 협박을 해요. 우리 연구진을. 당장에 나가라 하고 협박을 해요.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경고 1, 2차 정도를 하고 격침을 시키든 아니면 들이받아서 침몰을 시키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권국가의 정상적인 모습이죠. 어떤 나라도 제가 감히 단언을 하건대 대응할 수단이 있는 국가인 경우에 어떤 나라도 우리처럼 그렇게 다른 나라 해양경찰이 들어와서 자기 집 앞마당, 일본의 주권 영토인 것처럼 하는 이런 모습 보지 못해요.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오히려 그 일본 순시선하고 얘기를 할 때 나가라는 말은 못하고 여기는 대한민국 영해다,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3박 4일 동안이나 우리 영해의 그 순시선이 머물렀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일본에서 군사도발을 원해서 그랬을 거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인식 자체가. 일본이 군사적으로 그걸 뭐 원했다 안 원했다 알 수가 없죠, 그거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해역이 침탈당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받아들여서는. 이 주권 부분에서는 하나에서 양보를 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내정 간섭으로 이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고, 유엔 사령부라고 제가 유령기구,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크다, 남북관계라든지 뭐든지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드렸었는데,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 유엔 사령부를 인정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는 없어요, 사실상. 이게 대한민국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안보 상황에 유리하도록 유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걸 인정하고 있는 건데, 최근의 행태를 보면 그 GMG 부분, 그 비무장지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관할권이 유엔 사령부에 있다.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동영 장관이 반박을 했어요. 아니다. 니네 관할권이 아니다. 그거는. 니네한테 관할권이 있는 게 아니고 한국 정부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한번 부딪히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주한미군이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냐면, 북한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 첩보위성이나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있잖아요. 그 일부를 누락해요. 우리한테 제공하는 거에서.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에도 뭐 온갖 폐악질을 해왔잖아요, 사실. 근데 이번에 북한에서 비무장지대를 사실상 없앴잖아요. 군사 분계선 10m 뒤쪽에 도로를 깔고 참호를 파고 경계 초소를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무장지대가 갖는 거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 때문에 비무장지대를 유지하는 거예요. 뭐 땅이 남어돌아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비무장지대를 없앤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뭐 누가 자격을 그렇게 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게 있죠. 정전위원회처럼 그런 자격이 유엔 사령부에 있다라고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저거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고 그걸 못하게 해야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되려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니네도 참호하고 도로 건설하고 다 하지 않냐. 근데 왜 북한한테 그러냐. 북한 영토인데. 이따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권 부분을 한번 양보를 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정 간섭은 거의 뭐 당연하게 하는 거고, 내정 간섭을 넘어서서 자신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양 행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권 부분, 독도 해역에서의 일본 순시선이 침탈하는 거나, 지금 비무장지대에서 유엔 사령부가 그 미국의 영토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나, 이런 일들은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돼요. 근데 묵과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묵과하고 있어요. 그 제대로 된 조금만 다툼이 벌어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면 혹시나 안보 불안으로 이어지고 역풍이 불까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레 겁을 먹는 거죠, 솔직히. 그래서 한 번은 크게 불편해져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이 한미 관계, 한일 관계가 재설정이 되겠죠. 이 안보협력 재설정 부분 가지고서 얘기가 조금 길었네요. 그 불편을 회피하는 부분,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여전하게 남아있어요. 근데 주권 문제에서는 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회피해서는 안 돼요. 최근에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총리가 이 북방 도서 지역을 방문을 했어요. 일본은 자기 영토다라고 주장하는 곳이죠. 쿠릴열도. 그랬더니 일본에서는 이 다카이치가 나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성명을 발표하잖아요.
그 다카이치는 불편하지 않아서, 일본은 불편하지 않아서 러시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 주권이고 내 영토다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항상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의견을 내줘야 이게 보전이 돼요. 다른 나라가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그거에 기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주권을. 아, 불편의 피가 여전하다.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이 부분에서는 대등한 지위로 올라서기 위해서 지금 모색 중이다. 그리고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한순간에 뭐 대등해지고 이러지 않아요. 그 미국하고는 대등해질 수가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데 최소한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는 대등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빨리 이 안보 협력을 재설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안보 부분에서 독립을 빨리 이뤄내야 되는 이 상황은 일본하고 상당히 관련이 커요. 일본의 극우화, 그 다음에 군사력 증강. 아이고, 군사력인데 이거 구사력으로 돼 있네. 구사력. 군사력 증강 부분이 우려가 되죠,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군사력을 증강했을 때 뭐 다른 나라들도 위협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형 자체를, 북쪽에는 북한이 있잖아요. 제 섬나라 같은 상태인데, 서쪽으로는 중국이 있어요. 그 동쪽으로는 러시아하고 일본에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남쪽으로는 일본이 있고, 고작 조금 트였다라고 하는 곳은 중국하고 일본하고의 그 사이 바닷길인데, 거기도 사실상 일본의 섬들이 쭉 대만까지 이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을 하지 않으면 뭐 중국 문제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정말 중대하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나라,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토찐 개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아킬레스건, 북한이죠. 언제든 재발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 우리는 아직 휴전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고 살지만 전쟁을 좀 오랜 기간 동안 멈춰 있긴 하지만 어쨌든 휴전 상태. 어느 쪽이 먼저 공격을 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 그게 휴전 상태죠.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 아킬레스건, 이 북한은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와 이 정치적 안보 구도를 벗어날 수가 없게 만들고 있죠, 우리에게. 이게 언제나 재발할 수 있는, 우리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북한이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러시아가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게 지정학적으로 유용한 부분도 많은데, 어쨌든 북한하고 우리가 전쟁을 끝내지 못했으니까 이 리스크는 항상 크게 다가오죠.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이 항상 우리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 상태인 거예요. 그 정치적인 안보 구도라고 하죠. 북중러, 한미일. 이 구도를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데, 꼭 뭐 벗어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대립하는
하는 거로 이걸 계속 가져가서는 안 돼요. 중국하고 그렇다고 냉전 시대처럼 담쌓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중국하고 무슨 뭐 적대 정책을 한다 어쩐다 하는 미국마저도 중국 제품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을 다 뺏기고 있잖아요. 자국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상적인 어떤 상상을 하면서 중국이 적대 국가인 것처럼 그게 여론몰이를 한다. 그것도 주요 정당에서 매우 무척이나 위험한 행위라는 거죠. 그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뭐 무시한다. 외면한다. 혹은 잊어버리고 산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아요.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하고의 관계,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언제나 국제사회로부터 의뢰의 위치를 강요받고 있잖아요. 의뢰의 위치를. 사실상 이제 답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답은 하나밖에 없죠. 이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 구축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게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든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상관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멈춰서는 안 되는데 이걸 정략적으로 이용을 하려다 보니까 민주당 정권이었을 때는 좀 북한하고의 이 평화 프로세스가 가동이 되다가 이게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민주당 정권에서 해놓은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돼버리고 물거품이 되는 거를 넘어서서 더 관계가 안 좋아지는. 그래서 신뢰를 좀 다져놓으면 그 신뢰를 말아먹고 다져놓으면 말아먹고 이거 지금 계속 그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파를 떠나서 일관돼야 돼요. 이 부분은. 이 군사적 긴장, 정치적 긴장 해소. 그래서 필요한 거죠. 북한하고의 군사적 긴장이 해소가 안 되면 안 될수록에 우리는 외세에 의존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북한보다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억지력을 더 증강시켜야 되기 때문에 외세에 의존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정치적으로도 지금은 대화 채널이 아예 없잖아요. 북한하고 같은 땅에서 사실 살고 있는데 같은 민족인데 그 철조망 하나 이렇게 둘러쳐 있다고 그 윤석열이가 계속 위협을 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하다못해 진짜 긴급 라인조차도 없어요. 통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무척이나 위험하다고요. 북한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사소한 그냥 분쟁이 전면전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바로 전화 한 통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가. 그런데 그런 채널이 지금 다 끊어져 있으니까 이제 자기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인 거죠. 이거 빨리 복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뭐 죽기 살기로 이거 복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미국은 사실 그렇게 급한 게 아닌데 미국 입장에서는 급한 게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급하지 않은데 트럼프가 급하죠. 마음이. 트럼프가. 우리하고는 같은 결과물을 원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그런 뭐 동상이몽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현실에 맞는 국방력, 이건 뭐 다 아실 거예요. 현실에 맞는 국방력. 이게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와 전쟁하는 거, 그 다음에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한편이 돼서 이란을 침공한 거, 이런 전쟁 양상으로 봤었을 때 실제 우리에게 현실에 맞는 국방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드론에 대한 방어 능력도 엄청나게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뭐 드론이 됐든 전투 로봇이 됐든 어쨌든 이제 사람으로 돌격하는 이런 전쟁 양상은 많이 벗어나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 장갑차나 탱크를 앞세우고서 돌격할 수밖에 없지만 예전과는 전쟁 양상이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정보 부분, 그러니까 우주 항공 부분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갖지 않으면, 이게 정보 전쟁이라고 하는 시대니까 그렇게 전투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주변국인, 제가 일본, 중국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주변국들과 주권 문제에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지만 반면에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유리하니까. 중국이나 일본 다 우호 관계를 갖는 게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지금 외교적으로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우리에게 적대 감정을 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국가 간 지금 현재 모습에서는. 중국은 최근에 좀 서운해졌을 거예요, 우리에게. 나토라든지 이런 데를 물론 필요에 따라서 방문을 하긴 했지만, 이제 이 방위산업 때문에 사실 나토 방문해서 이 나토, 그러니까 유로존 나토 국가들하고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거에 일정히 합의를 하고 양보를 받아내고 이런 성과도 물론 있었지만, 그 나토에서 중국을 가상회적으로 하고 하는 이런 성명서에 그 발표될 때 옆에 같이 있었다. 그 자체만으로도 좀 의심을 할 수 있죠, 사실은. 우리가 중국을 굳이 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그 뭐 나토도 지금 중국을 뭐 적으로, 입으로는 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나토 국가 거의 전체가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정치적인 수사를 남발하면서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중국을. 미국도 못 떠나는데 어떤 나라가 떠나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지정학적으로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더 떠날 수가 없어요. 이 북한의 태도가 최근에 흔들리고 있죠. 근데 북한이 흔들리는 게 무슨 뭐 막 정권이 흔들린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에 자발적 봉쇄 정책을 펴왔잖아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만 교류를 이어가는. 그 다른 나라들하고는 사실상 이 교류 자체를 끊고서 그렇게 지내왔었는데, 이 태도가 드디어 이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남북회담, 그리고 북미회담, 이게 가시권에 들어왔어요. 드디어.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 비디오 있잖아요. 트럼프의 비디오. 근데 이 트럼프가 어느 정도로 몸이 애달았냐면, 미국이 절대 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던 게 다른 나라에 대한, 이게 기존에 있었던 그 핵 보유국들 말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핵 보유국 그 지위를 인정해 주는 건 하지 않을 거다라고 거의 뭐 성서처럼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좀 기가 막히긴 한데,
북한의 핵미사일이 57개 정도 있다라고 직접 발표를 했어요.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준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인정해 준 거예요. 핵을 지니는 것이 옳다 틀리다 뭐 그러다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북미회담이라는 거예요. 북미회담.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트럼프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북한의 핵 무기를 당장에 없앨 수 있느냐? 당장에 없앨 수 없다. 그러면 일단은 관계 개선에 나서고 체제 안정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감축을 하거나 최종적으로는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뭐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고 안 하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래요. 북한의 핵무기가 인정을 안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인정을 안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서 얻을 수 있는 체제를 보장받는 얻을 수 있는 거는 지금 미국하고 수교하고 미국이 북한의 대사관을 설치하는 거 그 정도가 돼야 체제 안정을 좀 그래도 보장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뭐 미국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상태로는 좀 그래요.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 우리는 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 침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걱정을 한순간에 안 하게 됐었잖아요. 2018년 평창 올림픽 이후에 최소한 2021년까지는 뭐 북한하고 무슨 뭐 무력으로 충돌한다 어쩐다 이런 걱정 자체를 국민들이 안 했어요. 그때 국민들이 가졌던 생각은 이제 코로나가 끼어가지고 그랬지만 그냥 서로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남북한의 정상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서로 적대하지 않는다라는 양쪽에 남북의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신뢰관계였었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윤석열하고 바이든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죠. 이 남북미 신뢰 구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저는 이 바이든 정말 좀 그렇게 보는데 윤석열이 북한을 그렇게 위협하는 걸 미국이 몰랐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은 몰라도 미국은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방조했단 말이에요. 방조. 그게 방조했는지 동조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방조를 했어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미국에 불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전쟁 일으키려고 아주 그냥 발버둥 치는 국가가 돼버렸어요. 북한이 볼 때는. 북한 자극해가지고 북한이 포라도 한 발 남쪽에 쏴주기를 바라는. 아니 저러다가 쟤네가 직접 밀고 올라올 수도 있겠다. 아니,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그 도로 다리 다 끊었잖아요. 도로에다가 그냥 대전차 지뢰 매설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로를 아예 끊어버렸다고요. 그리고 교량을 끊어버리고 남쪽에서 못 올라오게. 이게 그런 식으로 그럴 만큼의 적개감이 증폭이 돼버렸죠.
현재 상태가 그게 이어지고 있는, 근데 이제 북한이 조금 변화를 보이고 있는. 1년 동안 이재명 정부 엄청 노력 많이 했잖아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 트럼프도 노력 많이 했어요. 미국 대통령으로서 정말 그 정도면 일방적으로 구애를 한 거죠. 그 세계 어느 나라가 트럼프에게 그런 구애를 받아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애를 받았죠. 북한은. 이 김정은은. 이 미중 다툼 그리고 우러 전쟁 때문에 북한의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북한의 가치가. 미중 다툼에서는 중국에게 우호적인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속으로는 우호적이더라도 겉으로는 우호적이라는 표시를 잘 못해요. 미국 때문에. 중국에게는 지역 내에서 북한이 자기를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이게 절실하게 필요하죠. 그리고 우러 전쟁에서 지금 북한은 병력 파견해주고 지금 벌써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났는데도 이번에도 5만 명인가? 뭐 최종적으로는 20만 명까지 파병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그동안 많이 만들어놨던 그 스커드 미사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엄청나게 수출을 하고 있고 러시아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파병하고 방산무기 때문에 북한이 20%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하고 있죠. 근데 북한의 경제 성장은 남북한에 모두 유리해요. 북한이 잘 살면 우리에게 뭐가 유리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개방을 원하잖아요. 북한의 삶의 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면 아니 러우 전쟁은 언젠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러시아에서 들어왔던 막대한 돈, 그 사용처가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용처는 있는데 자금 지원이 끊겨요. 러우 전쟁이 끝나면. 그러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폭동까지 일으킬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새끼 따뜻하게 먹을 수 있었다가 한 끼라도 굶게 되면 불만이 엄청나게 커지는 게 민심인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경제 성장을 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그 풍요를 조금이라도 누리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 갈증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갈증이. 그러려면 개방을 하는 게 좋고, 지금 중국에는 사실 뭐 개방을 하긴 했지만 차량만 왔다 갔다 하고 그 산업단지 하나 중국에 내주고 그 정도가 이제 거의 다고, 이 남북한 간에 실질적으로 미국이 방해 없이 교역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 갖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북한도 우리 경제에 의존하는 크기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단절하고 싶어도 내부 불만 때문에 단절하기가 어렵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경제 성장이 우리에게 불리한 게 아니라 유리한 것이다. 더군다나 평화를 바라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북한이 좀 더 잘 살게 되는 게 중요해요. 통일을 내다보는 관점에서도 그렇죠. 북한이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이 통일 비용이 그만큼 전략이 되는 거잖아요. 그 되게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근데 북한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뭐 남북관계 단결 의지가 매우 확고했고 휴전선을 국경화하고 있고, 이 국경화가 좀 낯설죠, 이 단어가. 이 1998년도
가 7년도인가 8년도인가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안 했는데 동시 가입을 하면서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국가로서 인정을 해줬느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북한은 괴뢰고 북한이 볼 때 우리 정부가 괴뢰예요. 가짜 정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통일 대상으로 삼는 그 의지는 변함이 없었는데 지금 휴전선을 국경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북한만 또 대한민국만 따로따로 알아서 살면 된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차 싶죠. 이런 모습에. 그리고 지금 북한이 이제 대화에 나서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트럼프가 뭐 뻥인지 어쩐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도 말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사람이라. 근데 어쨌든 트럼프 말에 의하면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북한하고 이야기가 된 것처럼은 이야기를 하니까 말을 하니까 그걸 그대로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 현재 이 북미 남북의 대화 모색 이거는 이 상황은 북한이 필요로 해서 이 대한민국하고 미국에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북한이 필요해가지고 반대로 미국이 요청을 했고 트럼프의 필요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끊임없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게 유리한 구도다라는 거예요. 요청하는 쪽이 대한민국하고 미국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좀 보고 있을 거예요. 이란 전쟁을 지켜보면서 올해 내내 트럼프의 대화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은 이제 트럼프가 한번 머리가 헷가닥하면 공격해 올 수도 있는데 북한을 이러한 부담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럼 트럼프에게 대화에 응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가 위협을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트럼프가 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자기 임기 동안에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북한을 향해서 그런 약속을 해줬어요. 북한을. 그래서 이 트럼프의 성정이 크게 부담이 돼서 북한은 대화를 계속해서 피하기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요청이 들어올 때 북한은 요구를 할 수 있죠. 당당하게. 내가 대화해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뭐 해줘. 뭐 해줘 라는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고 그 결과가 트럼프가 핵무기 북한 보유 발언을 이끌어낸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다 얻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거를. 그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북한하고의 군사적 긴장 이 리스크를 하루빨리 없애고 싶어 하잖아요. 졸립네요. 이게 에라가 안 났으면 11시쯤에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 방송인데 요즘에 이 라이브 방송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가 아니 컴퓨터가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데에서 계속 온라인으로 연결이 안 된다라는 별짓을 다 해도 그 오늘은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나마 1시쯤에 시작을 할 수 있었네요. 우리는
리스크를 없애고 싶어 하죠.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데 없는 것처럼은 만들 수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없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이게 그런 상태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그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지지율 반등 성과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인데 이런 중간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는 네타냐후를 통제하지 못하면 중동 지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번에 트럼프가 제시했던 그 15개 안, 그 평화안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타냐후가 공개적으로 거부했어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그런데도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네타냐후한테. 완전히 코가 깬 거예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완전히 코가 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중동 지역에 깽판 치는 거 말고는 어떤 것도 하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어쨌든 거기에서 답이 없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참전해서 뭐 하려고 해도 지금 우크라이나는 종전을 받아들이는 조건이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올해 1월만 하더라도 러시아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할 것처럼 얘기를 했고 병력수라든지 이런 거에서만 러시아 요구를 못 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 러시아에게 뺏긴 점령당한 지역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그걸 되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편에서는 뭐 미국이 강압적으로 나온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리고 푸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 똑같잖아요. 이게 푸틴은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는 봐요. 푸틴의 지위가 진짜 극단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러시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드론이 그동안은 좀 조심스럽게 한 대, 두 대 이렇게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보내다가 지금은 떼거지로 보내버리고 있잖아요. 그걸 무슨 재주로 막아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푸틴을 지지했던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건 아닌 거예요. 일방적으로 공격했었을 때 푸틴을 지지할 수 있는 거지. 자신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왜 푸틴을 지지를 해야 돼요? 자신들의 삶하고 사실상 그 돈바스 지역 영토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거는 러시아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돈바스 지역이 군사적인 요충지고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지.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 돈바스 지역 없었을 때 전쟁 안 하던 때가 훨씬 풍요로웠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삶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니까 현재 상황을 얘기를 드리면 우리 이재명 주권정부가 북한과 꾸준하게 대화를 모색하고 있었고요. 한결같은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한결같은 거. 몇 번 해보다가 안 된다가 아니라 내가 적대하고 있는 정책을 먼저 걷어들인 다음에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죠. 국가 간의 이 관계에서는. 지금까지 1년 넘게 이재명 주권정부에서 그렇게 해왔어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도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 구애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경주 에이펙에 방문했을 때 트럼프는 판문점에서 김정은 얼굴 한번 보려고 이제 별의별 짓을 다 했잖아요. 그만큼 일방적인 구애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지금은 더 절실해졌죠. 이란 전쟁도 답이 없고 우러 전쟁도 답이 없고
지금 뭐 답이 나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국내 지지율은 32%까지 떨어졌고, 그 자신은 지방 이번에 중간선거도 승리하고 싶고, 그리고 대선 출마를 또 하고 싶은데, 뭔가 이 전국이 변화되는 모멘텀이 있어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이 트럼프는 지금 답이 없단 말이에요. 답이 없어요. 근데 북한이 계속해서 답을 안 해줬잖아요. 답을 안 해주거나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아주 강경하게 답하거나 이것만 반복을 해왔죠. 그러는 사이에 이 전쟁 기후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팽배해져 있어요. 지금 어느 나라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전쟁 기운이 이렇게 확산이 돼 있으면 1940년대 뭐 30년대 이때쯤이면 이제 1900년대 초에 아닌 말로 뭐 제국주의 시절 이런 때 급속도로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가. 근데 많은 나라들, 대부분의 나라들이 참 신기할 만큼 잘 참고 있다. 정말 잘 참고 있다. 이 중동 지역의 국가들도 대단히 인내를 잘하고 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게 이란에 처맞고서도 이란을 향해서 전면전을 선포하고 하지 않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한 인내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전쟁 기운이 이 동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남북한이거나 중국하고 대만이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쟁 기운이 지금 확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차단하는 방법은 북한하고 우리가 잘 지내는 거 외에는 없어요. 차단하는 방법이. 근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바라보는 이 한반도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용 가치가 크기 때문에 계속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라죠. 종전하는 것도 통일하는 것도 바라지를 않아요. 우리 주변국들은. 그들에게는 그것이 이익이니까. 이제 국가는 그런데 트럼프 본인은 그게 아니죠. 어쨌든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종전이든 뭐든 지금은 다 할 기세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에서의 그 하노이 정상회담 2019년에 있었던 그게 정말 아쉬워요. 그때 종전 선언이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평화협정을 이 중국, 미국을 포함해서 남북 미중이 평화협정을 체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남북교류도 자연스럽게 트이는 건데 그 북한 체제 안정을 보장해 주는 거 그거 못하겠다. 그러니까 분쟁이나 갈등이 없이는 미국의 이익이 없다. 그 오래된 미국의 전통적 그 사고방식 그거를 유지하는 바람에 빠그러졌잖아요. 하노이 회담이. 그래서 지금은 뭐 트럼프가 북한 핵을 사실상 인정을 해버렸고 뭐 인정할까 말까가 아니라 북한에 57개의 핵무기가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잖아요. 그게 인정한 거예요. 그게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트럼프에게는 플러스가 될 사안이 현재로서는 뭐 짜잘구리한 거 말고 북한이라고 하는 이 상징성은 대단히 크잖아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휴전국가로 남아있는 지금 곳이 이 한반도밖에 없으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답이 없는 전쟁터 뭐 가자지구도 해결한다고 했는데
거의 자포자기 상태잖아요. 중동 전쟁, 가자지구, 러우 전쟁, 그 이란하고 전쟁하고 이스라엘 지켜준이라고 지금 미군의 그 전략 무기들, 그 뭐 토마호크 미사일이 됐든 뭐가 됐든 완전히 비축 무기가 거의 뭐 한 4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죠. 그러면은 좀 뭐 오지간한 나라 한 나라하고 전쟁하고 나면 완전히 소진될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고, 그 실제로는 트럼프가 큰 소리 친 만큼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네타냐후가 꼬드기는 것처럼 이란에 상륙을 시켰다 라고 하면 그 지상군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중동 지역 국가들이 지상군 병력을 모아주지를 않아서 지상전을 못하는 거거든요. 거기 중동 국가들 뭐 바레인, 사우디, UAE, 뭐 쿠웨이트, 이라크 할 것 없이 지금 이란으로부터 다 공격을 받는데 이 지상전을 할 그 나라들 다 지상 병력이 있잖아요. 근데 참여 의지를 밝히지도 않고 모아주지도 않고 하니까 미국이 못하는 거예요. 뭐 이라크하고 바다하고 양쪽을 통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이란이 사실 버티기가 쉽지 않죠. 뭐 1, 2년 안에 해결될 전쟁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뭐 저러지도 못하고, 그럼 뭐 이거 어디까지가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미국하고 러시아가 이 답답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략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아주 유혹을 받고 있다. 가능성을 몇 번이나 검토했다고 해요. 전략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누가 먼저 사용하느냐겠죠. 이거는. 사용하는 나라는 정말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도 힘드네요. 이거는. 이 전쟁이 또 확전이 되지 않을까. 이게 미국이 지금 발을 차라리 그냥 빼버리면 오히려 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은 오히려 확전이 이 지구촌의 여러 곳으로 번질까 지금 우려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중간선거하고 재임을 바라는 트럼프, 이 부분도 재밌어요. 중간선거야 뭐 그렇지만 재임을 바라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한번 대통령을 했었는데 지금이 재임을 하고 있는 건데,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간에 이 직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하는 게 재임인 것이다. 근데 미국 헌법에는 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 조항이 없다네요. 참. 조항이 없대요. 이게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천상 이제 대법원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여지에 달려 있는 거죠. 트럼프가 한 말 중에 좀 심각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네타냐후나 또 젤렌스키를 보니까 전쟁을 계속하면 그 지위를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든 총리든. 그 자신도 계속 전쟁 상태를 유지하면 자신의 임기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농담이라면서 했는데 농담처럼 안 들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탈출구를 좀 찾는 트럼프에게 북한에서 응답을 했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북한에서 응답을 했으니. 그래서 지금 저렇게 북한에 대해서
온갖 그냥 찬양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고 북한이 원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재명 대통령도 뭐 작년 8.15 경축사 때도 그랬지만 올해도 경축사에서 이 평화 구축을 위한 이 종전선언 다국 모임을 갖자. 그러니까 최소한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시킨 이렇게 예전에로 치면 육자회담이죠. 아니면 남북, 그 다음에 중국, 미국 이렇게 사자 4개 국가가 종전과 평화를 위한 이런 회담을 좀 진행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훈련 그 부분 있잖아요.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또 그 끝부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트럼프가 먼저 전화를 했다는 게 중요해요. 이건 팩트니까. 트럼프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가상의 공간인데, 지금 이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사람은 트럼프죠. 한국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밝힌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의 말을 가지고서 지금은 예단하고 그 다음에 추측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얘기를 그대로 구성을 해보자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북미 대화에 대한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은 페이스메이커가 될 테니 당신이 피스메이커로서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모든 공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 한치 의심도 안 하고 있죠. 믿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그래서 전화를 하고 북미 대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를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의견 낼 게 뭐가 있겠어요. 뭐 김정은이 뭐 누구를 좋아한다, 뭐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외적으로 오랫동안 나타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한미 연합훈련을 싫어한다. 그것도 대대적으로 광범위하게 하는 거 싫어한다.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적대적인 모습으로 그걸 받아들인다. 북한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오고 갔을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히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거, 핵 보유국에 뭐 이렇게 인정받는 것을 원한다. 체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을 원한다. 뭐 이런 얘기, 기존에 다 나왔던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다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로 다시 풀어서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을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첫 번째 조치가 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건데 그 앞에 이런 수식어를 달았죠. 취소하기에 너무 늦어서 훈련 감축을 지시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에게 변명하는 거예요, 이게. 북한에게. 내가 취소시키려고 했는데 이미 시작해버려가지고 감축밖에는 못해. 이게 훈련 기간 짧게 하고 훈련 강도 많이 낮출게. 이렇게 감축 지시를 했다. 변명한 거예요, 김정은에게.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고무적이죠. 이 정도만 해도. 이건 진짜 고무적인 거예요. 미국이 자발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을 했어요. 김정은이 이 북한 내 강경파들에게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저런 조치를 했는데
아니 핵무기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도 해줬는데 그 대화를 반대할 수가 없겠죠. 강경파들이 반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트럼프가 이렇게 먼저 원하는 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김정은이 움직이게 됐다. 트럼프 희망대로. 근데 그 시기가 9월달이 될지 10월달이 될지 11월달이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방송에서는 11월달을 예상하고 있죠. 그 중간선거 이제 뭐 전에 클라이막스를 만들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10월 정도에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그 다음에 중간선거 직전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번 더 가질 것 같아요. 그건 아주 극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트럼프라면, 그리고 북한에 갈 용기가 있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통화에서 트럼프가 이란전에 참여를 요청했다고 하죠. 이건 트럼프가 밝힌 거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 이란전에 도울 생각이 있다면 군사적으로 도움을 줄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뭐 체면까지 다 내던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에서는 애걸한 거예요, 이게. 수식어로만 보면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타진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애걸한 거예요. 그럼 반응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트럼프 반응을 봐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에 이제 중점을 두고서 아이고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이 노땡큐라고 대답을 했다. 우리가 지켜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기자들하고 북한 이야기를 하다가 공개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삐졌는지를 불만을 표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니라 참 자존심 버리고서 요청을 한 거죠. 자기 딴에는. 근데 그게 이런지하에 거절을 당하니까 삐진 거예요. 삐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트럼프가 삐진 게 아니죠. 그 트럼프가 한 얘기, 뭐 자신들이 김정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을 대한민국은 돕지 않는다. 미국이 어려울 때. 이런 불만을 표현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도 자신들이 김정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금 지켜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자신들도. 지금 따지고 보면 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있어서 대한민국에 윤석열하고 전면전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야 주한미군 없었으면 윤석열이가 밀고 올라올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지금 그런 정도로 격차가 나 있는 상태인데 이 남북한의 군사력 격차라고 하는 게 물론 뭐 핵무기가 북한에 있지만 근데 뭐 트럼프가 그렇게 뭐 불만 표현할 수 있어요. 방위비도 뭐 안 내고 있다 이런 헛소리도 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하지 않은 말이 있죠. 주한미군을 그것 때문에 감축하거나 철수하거나 이 얘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훈련은 계속해서 축소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훈련 축소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 거절해가지고 축소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싫어하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싫어하니까 축소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돈이 많이 들고 어쩌고 뭐. 그럼 지네 군대 지네가 훈련시키는데 당연히 돈을 내야지.
남의 나라 땅에서 훈련하는데 돈을 더 내야지, 지금 쓰는 것보다. 사실은 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최초로 어찌 보면 트럼프니까 더더욱이 이 주한미군 감축 철수를 꺼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감축하겠다. 나토를 향해서는 얘기했잖아요. 감축한다. 지원 더 이상 지금까지처럼 못한다. 근데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갑을 관계가 뒤바뀌지는 않겠지만 협력 관계로 입장이 변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를 미국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의 재정립, 실질적인 재정립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전작권 환수를 기점으로 아주 급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전작권 환수는 그래서 무척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주권이어서도 그렇지만 전작권이 우리에게 있고 없고가 미국과 또 일본과 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그렇고 우리의 말빨이 서지를 않아요. 이 전작권이 없으면 그 무시당하고. 이 전작권 환수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환수해올까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하고 불편해지면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극단적으로 미국하고 부딪힐 생각은 없어요. 이게 주권 문제라고 해도. 그런데 영리하게 잘 풀어가지 않을까. 지금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에게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은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미국을 제외한, 주한미군을 제외한 독립적으로 공격과 수비에서 이 군사체계를 현실화시키는 그 마련이 시급하다. 전작권 환수도 무척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해야 한다. 물론 뭐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초 쓰면서 실탄을 전방부대에서 실탄을 빼고서 보초 쓰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앞으로도. 뭐 훈련할 때만 장전시켜 놓고서 실제로는 이 장전 준비가 안 되는 뭐 자주포가 있어서도 안 되겠고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북미회담에서 북한이 원하는 거, 뭐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왔어요. 그럼 북한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각자 원하는 게 있죠. 북한을 상대로. 또 북한도 우리하고 미국을 상대로. 그 얘기를 하고 오늘 영상은 마칠까 해요. 북한은 핵 보유국을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실상 이미 인정을 했어요. 트럼프가. 북한에는 57기의 핵무기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핵 보유국으로. 그리고 북미 수교를 통한 관계의 정상화를 원해요. 북한은. 이게 체제 안정을 지키는 길이라고, 유일하게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북미 수교가. 그래서 북한에 미국이 대사관을 설치하고 미국에 북한이 대사관을 설치하는. 그래서 북미 수교가 아니면 나머지는 체제 안정을 위해서 자신들이 위협받는 걸 해소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주한미군이 축소되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축소되는 걸 원해요. 전력으로서. 그리고 연합훈련 축소되는 것을 원하는데 연합훈련 축소는 이미 트럼프가 공언을 해버렸잖아요.
자기 임기 동안에는 대규모 연합훈련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을 군사력으로 침공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미 공언을 해버렸어요. 자, 미국 입장은 조금 복잡해요. 트럼프하고 이 조야의 관계가, 이해관계가 달라요.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는 종전선언을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볼튼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틀었잖아요. 하면 안 된다고. 사실 그걸 하기 위해서 하노이를 간 거였었는데 미국이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죠, 당시에. 네, 미국 조야는 북한하고의 종전이라든지 평화협정 체결이라든지 그다음에 수교를 원하지 않아요, 조야는. 근데 트럼프는 다급하죠. 트럼프는 원해요,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하고 수교도 잘 진행되면 될 것 같기도 해요. 잘 진행한다면.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북중러가 조금 와해되기를 원하죠. 중국하고 러시아는 우러전쟁이 끝나면 다시 관계가 멀어질 거예요. 두 나라는 아주 가깝게 있기가 좀 힘들어요. 힘이 너무 강한 나라가 아주 긴 국경선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나 좀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북한이 미국 쪽으로 조금만 우호적이 돼주고 남북 교류라든지 이런 걸로 숨통이 트인다면 이 북중러 동맹 관계는 쉽게 와해될 수 있다. 아주 느슨하게. 이 부분에서는 트럼프도 미국 조야도 의견 일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부 사항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조야가 트럼프와. 핵 보유국 인정하는 거, 이것도 의견이 맞지 않아요. 근데 이미 인정을 해버렸어요, 트럼프는. 북미 수교도 마찬가지로 의견이 안 맞고 남북 교류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조야나 이 트럼프 행정부나 미국의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이 없어요. 남북 교류를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통제하고 싶어해요. 지금은 통제하는 수단으로 유엔 사령부를 두고 있죠. 대한민국 땅에. 그래서 이 미친 기구 유엔 사령부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부정하고 대한민국에서 내보내야 돼요. 그걸 인정하면 안 돼요, 유엔 사령부를. 유엔 사령부가 있는 한 남북 교류는 발전될 수가 없어요. 발전될 수가 없어요. 남북한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육지를 기준으로 선을 그어놓고서 그 남측 쪽에 2km 그 GMD 비무장지대라고 하죠. 그거를 그 유엔 사령부 지네들의 주권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네 관할이라고. 대한민국 주권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당당하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계속 유지시키고 인정해주고 그게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되냐 어쩌네, 이런 헛소리는 이제 그만해야 돼요. 이제 그만해야 돼요. 실제로 남북 교류를 원하고 남북한의 평화 구축을 위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유엔 사령부는 정말 하루빨리 대한민국 땅에서 내보내야지 맞다. 그건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이 있죠. 뭐 당연하게도 남북 정상회담을 희망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2018년인가? 그 남북 정상회담을 2018년에 끝났죠. 2019년에는 아마 못했죠. 했나? 평양에 가고 싶어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고 싶어 했는데, 그 이재명을 차기 경쟁자로 여겼던 그 참모진들에 의해서 사실은 가로막혔죠.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이. 그리고
그 뒤로 북한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해보려고 추진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엔 결의 위반 사항, 또 미국의 그런 제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실현이 되지를 못했죠. 그런 것이. 그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한을 매우 방문하고 싶어 해요. 당연히 종전선언도 희망하고 있고 평화 이 협정도 체결되기를 바라고 있죠. 이 남북 교류 부분에서는 독자적인 교류를 희망하고 있어요. 독자적인 교류.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다 허락을 맡아야 돼요. 유엔군 사령부에게. 이쑤시개 하나라도 북한으로 넘어가려면 허락받아야 된다고요. 이게 가당키나 한 거예요. 다시 또 열받네. 이 얘기하니까. 이 남북 교류, 이 독자적인 교류를 우리는 희망을 하고 있고 이걸 반드시 쟁취를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미국하고 한 번은 크게 불편해져야 가능해진다라는 얘기를 제가 다시 드릴게요. 이건 미국하고 불편해지지 않으면 한 번 세게 불편해지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가 쟁취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그냥 뭐 미국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이게 기득권인데 뭐하러 놓으려고 하겠어요. 놓을 필요가 없지.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 번은 부딪혀야 돼요. 이 남북 교류 문제, 남북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처럼 그냥 미국이 반대해버리면 이 유엔 사령부가 안 돼라고 하면 그냥 손 놔버리고 못하는구나 라고 해버리고 이래 가지고서는 남북관계는 답이 없어요. 앞으로도. 이런 정도의 의지 가지고서 뭐 남북관계 뭐를 추진한다. 그냥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밖에 안 돼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근데 불편해지지 않고도 미국에게서 양보를 받아내고 할 수 있다면 정말 그것만큼 좋은 건 없겠죠. 이 남북 교류에서는 남북의 의지 외에 외부 영향이 불필요해요.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우리 민족 문제인데, 그 우리 스스로도 자꾸만 이 외부 세계에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정신 나간 짓을 이제 그만해야 된다. 저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북한도 남북 교류에서는 우리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똑같아요. 이거는 우리 문제이거든요. 이건 미국 문제도 아니고 일본 문제도 아니고 중국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 문제예요. 우리 문제. 이게 외부 세력을 단절시키는 거. 근데 이게 미국하고 일본은 반대하고 있죠. 남북한이 직접 아무런 방해 없이 교류하는 거.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과 일본은. 그리고 핵무력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는 지금 대한민국에 이롭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핵무력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핵을 갖겠다가 아니라 일본처럼 그 전 단계 핵무기를 바로 만들 수 있는 전 단계까지는 우리가 확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미국에게 지금 현재 요구 중이죠. 단계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핵 저체 재처리까지 이번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핵 잠수함을 넘어서 핵 재처리까지. 그래서 그게 만약에 허용이 돼준다라고 하면 우리도 일본처럼 일본은 지금 뭐 넉넉 잡아서 6개월 이내에 핵무기를 뭐 400기 이상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우라늄 전체를 핵무기화 시킨다고 하면 4,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4,000개가. 일본이 그렇게 맘먹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일본이 여의땡 하면 우리도 여의땡 할 수 있는 준비까지 단계까지는 어떻게든 지금 나가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첫 번째 아주 곤란한 국가가 되겠죠. 이 대한민국이 일본의 이 군국주의와 이 군사 팽창에 매우 곤란한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 그건 뭐 불문가지 사실이죠. 이거는. 그리고 북한하고의 비대칭 전력에도 이 수평을 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핵무기 바로 근접한 상태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핵전력을 언제든 마음먹으면 보유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가야 한다. 그래야 비대칭 전력에서 이 수평을 좀 이룰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런 점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핵잠수함, 핵연료 재처리 이런 협상 매우 잘 되기를 바라고, 현재 상황에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핵잠수함 부분은 순항 중인 것 같고 핵연료 재처리 부분은 더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무기 부분에서 이게 우리나라가 공대국 미사일이 자체적으로 없잖아요. 공대지 미사일이 천룡이라는 것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 말고도 공대국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공대함 미사일, 이 지대함 미사일도 좀 장거리용으로 좀 많이 필요하죠. 그 특히나 이제 방어 무기 쪽, 드론을 방어하는 거, 그다음에 고고도 지역에서 그 미국의 사드나 패트리엇 얼마나 가변적이에요.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 보니까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잖아요. 자신들 거니까. 그건 뭐 막지도 못해요. 가져가는 걸.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언제든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빼갈 수 있는, 뭐 잠시 보관할 때는 우리 안보에 이익이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구멍이 나네. 이런 상태를 없애려면 하루빨리 이 방공에 관련된 무기, 방어 무기, 이 사드 패트리엇을 대체할 수 있는 이 무기들의 실전 배치가 더 빨라져야 된다. 그걸 절실하게 많이 느꼈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그러니까 미국 안보 의존도, 이게 처음 했던 얘기인데 미국 안보 의존도를 낮춰야 돼요. 우리가 살려면. 미국의 안보 의존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못 해보고 1945년 때 그때처럼 다른 나라들이 결정짓는 사항에 운명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 다시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안보에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정도의 전력, 우리가 꼭 갖춰야 한다. 그래서 2027년도 내년이죠. 내년에 우리 주권 국가로서의 완성을 위해서 이 전작권 한 수를 반드시 이뤄냈으면 좋겠다. 이뤄내야 된다. 그리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가능하면 이것도 이끌어내야 되고, 미국 트럼프에게 뭐 알랑방구를 좀 끼더라도 졸립네요. 졸려요 이제. 이게 에라만 안 났으면 오늘 10시나 11시쯤에 해야 되는 내용이었는데 요즘 이게 라이브 방송 할 때마다 에라가 자꾸 나가지고. 아무튼 트럼프에게 알랑방구를 좀 끼더라도 이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반드시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지금 예정한 게 이게 말이 많아져가지고
이게 1시간 정도로 예정하고 항상 준비를 하는데 하다 보면 계속 이 시간이 늘어지고 어떤 때는 막 2시간도 넘고 그래가지고 보시는 분들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 시간에 제 방송을 봐주셔서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20분이 넘는 분이 들어와 계시네요. 음, 어디 김생강님이 유일하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아직도 잠을 안 주무시고 채팅방에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방송도 봐주시고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참 고맙습니다. 또 제가 영상을 좀 다듬어서 짧은 영상 두세 개로 나눠가지고 동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 전에 혹시 질문이라든지 여러분의 다른 생각이 있으면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올려봐 주시면 저도 공부를 좀 하고 또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이 트럼프하고 김정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이 부분 중국 포함해서 이 얘기는 자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환경에서 보면 이 한반도의 이 지정학적인 부분, 이 군사적 이 긴장감 이런 것이 좋은 쪽으로 요동치기를 바라거든요. 저는 아주 좋은 쪽으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완전히 패싱 당하는 그런 모습이죠. 일본은 이 북한 문제 항상 자신들이 끼고 싶어 하는데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어요. 사실 일본을 철저하게 패싱하고 있죠. 그게 지금 반복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이 좀 주무시지 않을 때 그때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내일이든 모레든 이 라이브를 할 때 에러가 좀 안 났으면 좋겠어요. 이 네트워크에 연결을 실패했습니다. 이게 연결됐다가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예정이라고 떠요. 예정이라고. 이게 계속 시도하면 계속 예정이라고 하나둘씩을 추가돼요. 아이고, 그렇게 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정 언제 시작하나 하고. 아무튼 내일은 무탈하게 라이브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